네, 이번 영상은 지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기능에는요, 에너지를 공급한다.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는 열량을 내는 영양소에 속해 있죠.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용성 비타민, 즉, 기름에 녹는 비타민 흡수를 촉진시켜줘요. 지용성 비타민에는 A, D, E, K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기관을 보호하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필수 지방산을 공급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방은 체온 유지를 합니다. 체온 발산을 막고 변비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죠. 이 5가지가 지방의 기능이었고요. 지방의 분류로는요, 화학적 분류와 포화도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화학적 분류로는 단순 지질, 복합 지질, 유도 지질 이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에 대한 부분은 15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한번 쫙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유도 지질, 여기에는 콜레스테롤과 에르고스테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화도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예전에 기초과학 시간에 했었는데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요것도 기초과학 영상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필수지방산. 자, 필수지방산은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정상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방산이고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식사로 공급해야 하는 지방산이에요. 이거의 종류로는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 3가지인데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이 공통점은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 3가지는 불포화 지방산이었습니다. 요거 꼭 알아놓아 주시고요. 필수 지방산이 결핍될 경우에는 피부염, 성장지연, 시각기능장애, 생식장애 이렇게 결핍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도 한 번씩 풀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지방의 소화 및 흡수를 보시면 지방의 연소와 합성이 이루어지는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간이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위에서 소량의 리파제와 혼합되고 지질 소화의 대부분은 소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분해 효소. 우리 지방분해 효소는 바로 리파제죠.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제는 췌장에서의 효소 스테압신이 작용되어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담즙에 의해 충분히 유화가 된 후 소장으로 보내져 대부분 흡수된다는 거 알아놓아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지방의 대사산물에 대해서 볼게요. 이 지방의 대사산물은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요. 지방의 대사산물은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 이 3가지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할 때 에너지를 발산하고 숨을 쉬면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자, 그리고 물.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납니다. 땀이 나면 우리가 물로 공급을 해주죠. 요 3가지가 지방의 대사산물이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무기질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기질은요, 효소 반응의 활성화, 이 말은 즉슨 효소의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기능을 하고요. 우리 몸의 경조직을 구성합니다. 즉, 신경과 흥분을 전달하고 근육의 이완, 수축 기능을 하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체액의 성분으로 이제 pH와 삼투압의 조절에 관여합니다. 세포의 삼투압 평형 유지 작용 등을 하는 것이 바로 무기질인데요. 자, 무기질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칼슘, 인, 철, 요오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3페이지 보시면 표로 나와 있고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요거 화학명을 좀 알아놓아 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칼슘이라고 나오는 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CA 또는 I, P, CU 이런 식으로 화학명으로 잘 표기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칼슘, 철, 구리 이런 것들을 알아도 이 화학명 영어를 보고 당황할 수가 있는 거죠. 꼭 같이 알아놓아 주시고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좀 잘 나오는 거. 칼슘의 결핍증,
구루병과 골다공증이다. 그리고 칼슘은 이제 급원식품,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멸치, 그리고 우유, 유제품, 달걀 등등이 있겠죠. 이 급원식품도 같이 알아놓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오드 같은 경우는 갑상선이죠. 요오드가 결핍되면은 대표적인 게 바로 갑상선종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오드, 이제 갑상선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마나 미역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그다음 구리, 불소 등등은 요 책에 보시면 되는데, 한 개 볼게요. 아연. 자, 아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연. 자, 아연은요. 아연이 결핍되면은 당뇨나 빈혈, 피부염이 일어나는데 아연의 기능은 인슐린 합성에 관여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영양학을 공부하실 때는요. 영양학의 범위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 봐야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들만 보고 연습 문제, 기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54페이지 보시면 제가 연습 문제를 많이 넣었고 좀 중요한 것들도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뽑았어요. 자, 야채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은 바로 옥살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외워 놓아 주시는데 야채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건 옥살산인데 이제 시금치라는 말이 나오고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하면은 수산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헷갈리지 마시고 문제 풀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칼슘의 흡수를 관계하는 호르몬으로는 부갑상선 호르몬,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나오죠. 뼈를 구성하는 무기질 중에서 그 비율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뭐예요? 네, 칼슘과 인입니다. 화학명까지 제가 알아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칼슘과 인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2대1 비율입니다. 비율까지도 기억해 놓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비타민의 기능을 보시면요. 비타민은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게 좀 대표적이죠. 그리고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대사에 보조 효소 역할을 하는 게 좀 비타민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타민은요.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용성, 기름에 녹는 거, 수용성, 물에 녹는 거, 물에 용해되는 이게 다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종류로는 지용성 비타민에는 A, D, E, K가 있고 수용성은 비타민 B군, B1부터 여러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C 등등이 있어요. 자, 지용성 비타민의 결핍증으로는요. 좀 서서히 나타나는 편이에요. 내가 지용성 비타민을 결핍됐을 때 이게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서서히 나타난다. 그러나 수용성은 바로 몸에서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용성은 좀 매일 공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용성 같은 경우는 매일 공급해야 돼요. 우리 비타민 C는 매일 먹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은요. 내가 많이 먹었을 경우 내 몸에 저장이 되겠고요. 수용성은요.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구체. 지용성은 전구체가 존재한다. 수용성은 전구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전구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물질 대사나 화학 반응 등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뭔가요 하면 이제 베타카로틴이 될 수 있겠고요. 비타민 D2의 전구체라고 하면 에르고스테롤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이 되기 전 단계를 이제 전구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참고해서 알아놓아 주시면 되겠고요. 155페이지 밑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류. 자, 비타민의 종류 및 결핍증은 지금 책 156페이지, 7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는데요.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수용성 비타민, 여기는 지용성 비타민인데, 수용성 비타민 B1. 요건 이제 티아민이라고 해요. 티아민 밑에 괄호되어 있죠. 티아민. 다른 말로 티아민인데, 이거의 결핍증은 각기병이다. 티아민의 기능은요, 당질 대사에 좀 중요하고요. 우리 쌀이 급원 식품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 하고 결핍증은 구순, 구가염, 설염 등이 있어요. 자, 비타민 B3는 나이아신인데 이거의 결핍증은 펠라그라. 그리고 비타민 B9, 요거는 빈혈입니다. 빈혈. 이거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C가 결핍될 경우에는 괴혈병입니다. 괴혈병. 자, 그리고 넘어가서 지용성 비타민을 보시면 비타민 A, 야맹증이에요. 야맹증. 비타민 D는 골다공증과 구루병. E는 불임증. K는 혈액응고 지연인데 이걸 외우기 쉬운 방법은 항상 제가 매년 설명을 드리는데, 자, A 같은 경우는 야맹증이죠. 밤에 잘 보이지 않는 건데 A. 자, 이걸 눈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눈. 자, 이렇게 그러면 사람 눈 잘 보이지 않는다. 야맹증 외워주시고. D, 골다공증이나 구루병. 자, 사람 몸이 이렇게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휘었다. D다. 그쵸? D. 구루병 외워주시고. E, 이거 같은 경우는 임신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불임증. 자, K, 혈액응고 지연. 이제 혈액이 멈추지 않는 거죠. 상처가 났는데 계속 이렇게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보통 왜 피는 딱지가 생기잖아요. 딱지가 생기지 않고 지연되는 거. 피가 계속 미친 듯이 튄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이 C 같은 경우는 이제 괴혈병. 이빨에 이에서 피가 난다. 칠칠 난다. 괴혈병. 이렇게 외워주시면 조금 더 외우시기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기질과 비타민 같은 경우는 종류도 많고 다양해요. 이거를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무조건 중요한 거 위주로 외우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어서 물을 보시게 되면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은요, 우리 몸의 55에서 65%를 차지하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체내 수분의 20%가 상실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고요. 대사 과정에서의 촉매작용도 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신체 보호를 작용하고 모든 분비액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물의 기능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알아놓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분의 필요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나 157페이지에 인체의 수분 소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마지막, 영양학의 마지막이에요. 소화와 흡수, 우리 소화 효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소화 효소의 종류를 보시면 탄수화물 가수분해 효소는 대표적으로 바로 아밀라아제예요. 물론 인버타아제, 말타아제 등도 있지만 총칭 대표적으로 아밀라아제라고 하고 단백질의 대표적인 가수분해 효소는 프로테아제, 지방은 리파아제. 이 세 가지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체 내에서의 소화 작용도 한 번씩 쭉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159페이지의 마지막 에너지 대사를 보시면 기초 대사량과 에너지 대사율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기초 대사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사량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TV만 봐도 빠지는 칼로리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성인의 하루 일일 기초 대사량은 1200에서 1400 칼로리 정도예요. 이거는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빠지는 칼로리입니다. 물론 이제 근육량이나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은 개인차가 있다는 거. 자, 넘어가서 에너지 대사율은 이제 생물체가 행한 작업 강도를 알 수 있는 기준인데 노동 대사량을 기초 대사량으로 나눈 값이 에너지 대사율이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영양학 파트였습니다.